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오늘 질주 이후에 살짝 코스피 지수 쉬어가나 싶었는데 자,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한 번 출렁여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하고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대적으로 아주 선방을 했는데요. 결국 막판에 오늘 좀 무너졌죠. 또 지금 뭐 넥트레이드에서 보니까 한 2%가 더 빠진 것 네. 같아서 좀 걱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얘기 잠시 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미장이 휴장하고 열리기 때문에 또 전망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 전략,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세워야 할지 키워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함께해 주실 화요일 두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나연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지금 시간의 주가 빠져서 걱정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관련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또 굉장히 크게 출렁였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도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포함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한마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 오늘 장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장 한 줄 저는 키워드로 코스닥의 반격 이렇게 한번 칭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좀 대형주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기도 했거든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낙폭주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렸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좀 강한 반격, 반등세가 나와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 시장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 코스닥 시장, 지금 펀더멘털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대형주들이 뭐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계속해서 로봇, 순환해서 상승이 나올 때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40%가량 빠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모두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 이런 쪽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전히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프터마켓에서 조금은 좀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역시 낙폭주에 대한 관점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서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계속해서 5일선 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바닥을 짚거나 이런 숨고르기 과정을 못 거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탄력은 둔화될 수 있는 구간, 이런 이격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 저는 이 1000포인트를 향해서 여전히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낙폭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에 대한 반격 모드가 나와주고 있는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 정리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어쨌든 지금 또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빠지다 보니까 시간에 뭐 웬만한 종목들이 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거의 한 2% 가까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 내일은 좀 빠질까요? 예, 이 지금 시장을 한번 봤을 때 지금 결국에는 이 컨트리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린란드 이슈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좀 이 오후장에서 한번 나왔던 이슈가 이제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항상 컨트리 리스크는 일시적인 영향을 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애프터 마켓이 일단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밤 사이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는 만큼 미국 시장의 방향성 우리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단기 관점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영향을 한번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시장의 충격 파동을 불러오는 이런 큰 이슈가 아니라면 컨트리 리스크는 일시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내일 우리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늘 미국 증시와 내일장 우리 시장을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많이 올른 종목들은 이격 조정이 나오면 쉽게 더 크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좀 낙폭주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도 파트너께도 먼저 오늘장 총평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여전히 매수 우위의 시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사실 오전 9시 30분경을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폭 자체는 컸지만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해 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최근에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었던 금융투자 쪽에 대한 단기성 물량들이 오늘은 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5,000포인트를 앞두고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내일장에서도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가 저는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저는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대기 매수 물량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도 그만큼에 대한 회복력을 받고 다만 이제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 대한 참여도가 실제 우리가 뭐 정규장에 대한 만큼에 대한 참여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하락들이 내일 매수에 대한 기회로 또 생각하고 또 저가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다들 좀 그래도 걱정인 게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죠. 그때부터 나스닥 선물 하락폭이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코스피도 플러스했던 게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근데 끝난 거는 뭐 약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아까 6시 때는 거의 약간 투매도 네. 좀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조금 진정됐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4% 이상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린란드 관련돼서 유럽 국가들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뭐 관세를 부과시키겠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뭐 무기만 안 들었지 상당한 이제 무기에 대한 카드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TSMC를 이제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을 대응하면서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또 관세에 대한 혜택을 또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간의 관세를 분명히 확정을 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또 기업들 간에 이제 각계전투식으로 관세를 또 매기는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국과 거래를 할 때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으면서 오늘 하락폭이 좀 더 컸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장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뭐 일시적으로 우리가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참고를 해서 좀 본다면 지금 만약에 정말 우리가 최악에 대한 상황이 돼서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다시 한번 매긴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까, 미국이 피해를 볼까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현재 이미 AI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은 피지컬 AI 시장에서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궁한 것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여타에 대한 나라도 충분히 보급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세에 대한 악재는 일시적 투매는 나타날지언정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이 분명히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주요 기업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는 시세를 쭉 보셨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에서 더 빠져서 지금 4%대, 살짝 6시 정도에는 한 6%까지 빠지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조금 땡겨 올렸습니다만은 마이너스 4%대 끝이 났고요. 현대차는 약보합에서 마이너스 2%로, LG엔솔은 정규장은 플러스였는데 시간에 또 마이너스 내고 어쨌든 간에 오늘 밤 뉴욕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거래소 흐름 그리고 뭐 두 분께 이유까지 함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두 분 다 어떤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장 어쨌든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또 키워드로 내일장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첫 기자회견이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예정이 돼 있어서 원래 사실 약간 분위기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5천 한번 찍고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놈의 지금 그린란드 건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장 키워드 뭘로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제약바이오로 설정을 해봤는데요. 어제 이 시간 우리 진짜 주식에서 우리 PPT에서 강의를 드릴 때 제약바이오를 봐야 할 때라고 타이틀을 잡아드렸어요. 자, 오늘 장에서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이런 좀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코스닥에서 1,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핵심 섹터를 뽑으라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동반해야 된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물론 알테오젠이 한번 하락이 나와줬지만 여기에서 추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계속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이런 기술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탄탄한 캐시카우를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26년도는 좀 지속적으로 봐야 할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최근에 우리 지난주 말부터 그리고 이번 주 초 좀 제약바이오를 저점기로 활용하시자고 말씀드렸던 만큼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형주들 그동안에 시세를 많이 뿜었던 이런 로봇이나 반도체 대형주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어느 정도 이런 과열 구간에 있던 섹터들이 좀 숨고르기, 스테이하는 구간에 접어선다면 그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량들의 수급들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들 지금 고점 대비 20에서 40% 빠져 있는 낙폭주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내일 좀 이런 미국 증시의 영향 그리고 이런 뭐 내일장에서 한번 흐름을 봐야겠지만 오히려 지금 선 조정을 받았던 섹터인 만큼 저는 좀 지속적인 눌림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한 섹터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키워드 제약바이오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코스피 5천을 5,000P, 코스닥 1,000포인트를 1,000스닥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첫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약간 시장 분위기는 기자회견 하루 전인 오늘 코스피 5,000P, 코스닥 1,000스닥 한번 찍고 내일 기자회견 하면 딱 좋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약간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은 이번 주 우리 시장 상대 강세를 이끈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조금 어수선해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키워드 뭘로 잡으시겠습니까? 코스피 5천은 시간 문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 말에도 저는 이제 무조건 뉴노멀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갈 것이다. 그리고 1월 달 돼서는 제가 5,000포인트가 1월 안에 달성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일단은 4,900선까지 오늘 장중에 한번 뭐 터치를 최근에 하는 모습도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이었고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시장이 뭐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뭐 지금까지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이게 주식은 기세의 싸움이거든요. 현재에 대한 주식시장의 기세는 꺾이기 힘들다.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올라갈 때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왜곡된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5,000포인트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현재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내일장에서도 이런 AI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이 이끌어왔던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이런 현대차 그룹들 로봇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끌어내릴 수 있는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자 코스피가 4,885, 코스닥은 976이니까 코스피 5,000까지 또 코스닥 1,000포인트까지는 뭐 이제 꼴랑 2% 정도만 오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도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어쨌든 그래도 시장의 상승세 이 기세에 대해서 코스피 5천 오늘 AI 키워드를 붙은 쪽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천스닥을 위해서도 또 코스닥 저가 매수 차원에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키워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 위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부터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분의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뭐 워낙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대표 기업들 몇 개 오늘 좀 리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윤우 파트너께서는 삼성전자, 오늘 좀 시간에 빠져서 걱정들을 좀 할 것 같으니까 예. 삼성전자 A에서 한번 하고 갈까요? 예, 뭐 삼성전자 아마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2026년 길게 봤을 때 슈퍼 메모리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램 가격을 보시게 되면 구형 D램부터 해서 지금 DDR5 램 아마 지금 컴퓨터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가격이 거의 4~5배가량 지금 판매가가 올라 있거든요. 그만큼 품귀 현상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하지만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매매 차원에서 정말 단기 관점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AS를 잡아드릴 때 15만 원, 그 다음에 자녀분은 17만 원 이렇게 한번 보시는 관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 포인트를 잘 잡아드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자, 목표가가 15만 원 한번 제시 드렸는데 며칠 전에 15만 원을 한번 찍어줬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5,000포인트에 거의 근접을 해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많이 올랐고 15만 원 정도 여전히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익절 안 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 그러니까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50%에서 60%가량은 익절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길게 봤을 때 삼성전자 사실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는 만큼 정말 급격한 악재가 나와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잔여 물량은 다음 목표가 17만 원 정도 보시고 2026년 길게 보시고 한번 접근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최근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지주사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 흐름이 좋아요. 삼성물산 하나 한번 듣고 갈까요? 네. 우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우리가 이제 1월 그 13일 날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다행히도 그 말씀드리고 난 다음 날 곧장 인적 분할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방산, 에너지 그리고 이제 조선까지도 이 하나그룹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고,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이제 물적 분할과는 다르게 주식을 그대로 그 분할을 시켜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여지가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 날 곧장 이제 시가부터 시작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정별 초입에 대한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고, 이게 부채살이라고 봤을 때 이제부터 좀 퍼지기 시작하는 자리라고 본다면 충분히 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11월 25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신고가에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이제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에 대한 부분이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고,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주사는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하시는 전략. 그러면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지주사가 저는 두 군데 정도 있다 보거든요. 한 군데가 삼성물산, 또 한 군데는 오늘 온라인 강의 시간에 또 들어오시면 제가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그리고 한화에 대한 리뷰, 또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이 이번 주에 주목하시는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코스닥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2라운드가 개막을 했다면 반도체와 로봇을 이을 수 있는 주도 섹터, 그 안에서의 종목들로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는 한국전력 가져오셨고요. 나연호 파트너는 RG노믹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서는 일단 알지도믹스 최근에 어쨌든 상장 이후로 좀 아직 주가는 좀 답답한 모습인데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 건가요? 예,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 RNA 기반으로 해서 유전자 치료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우리 제약바이오 업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산업을 봤을 때 2025년에는 오가노이드라든지 ADC, 그다음에 의료 AI 이런 쪽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2026년에는 RNA와 이런 비만 쪽 이런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한 말씀 드리는데 바로 이 RNA에 관련된 기업이에요. 자,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일라이릴리에 1조 9천억 규모 기술 이전을 체결했거든요. 25년 7월에 체결한 계약인데 여기서 일라이릴리에 한번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일라이릴리가 지금 그 비만약 치료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번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RNA 기반으로 해서 비만약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따른 수혜를 갖고 가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한번 차트와 수급을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장 이후로 연기금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 보험권 이런 기관 쪽에서 집중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연기금 보험 투신권 계속해서 이런 대량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1월 9일에 머니플러스 시간에 잡아드리고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점 그리고 고점 대비 이런 낙폭주에 대한 관점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오늘 장에서 음봉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번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 하락에 따라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어제 내일 낮게 출발한다면 매수 기회를 한번 보시면서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2만 5천 원 여유 있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편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오늘 한국전력 오늘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가 거의 대장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무거운 한국전력이 무려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 시장이 결국 개인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대중적인 종목을 사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왔고 이것이 결국 AI입니다. AI가 전력 소모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현대차 그룹이에요. 이것은 이제 로봇을 대비한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런 로봇도 전력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섹터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할 때 그러면 그 전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우리나라는 단일한 객체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전력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주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제 한국전력에서 모든 전기를 다 공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부채가 많아서 주가가 못 올라갔지만 지금부터 실적이 개선되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금은 대중적인 시각에서는 한국전력에 대한 논리가 저는 상당 부분 성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PR 밴드가 약 2배 수준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급등하기 전에 PR 밴드가 3배였거든요. 그런데 단기간에 지금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경기 방어주에 대한 역할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한국전력을 앞으로는 전기 먹는 하마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가장 필승 카드가 한국전력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제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보시면 더욱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한번 월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도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한국전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1999년도에 있던 고점 자체를 2015년도에 한번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지난주에 이제 가격대가 5만 원대 부근이었는데 지금 보면 약 25년 만에 강한 시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월봉에서 강한 시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을 지금은 반드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우리가 이 기업은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생태계에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전력이고 거기에 어떤 한국의 최고 종착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전력, 뭐 원전이나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의를 가져보자 짚어주셨고요. 자, 제약바이오의 키워드, 26년 키워드 RNA 짚어주시면서 알지노믹스도 나윤도 파트너께서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바로 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오토 에버요. 현대오토 에버. 현대오토 네. 에버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네.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매수하신 제가- 가격대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금요일 날 샀습니다. 아, 금요일에 네. 매수하셨어요. 예, 금요일 날 50만 2천 원에. 50만 2천 원에 예, 20%. 20%요. 그러면 너무 높게 샀나 요게 좀 걱정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월요일 날 좀 갔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본전에 팔으려고 했는데 네. 집 여기 앞에서 저기 피처가 그 네. 현대오타가 저기 로버트가 주소주가 된다고 네. 그리고 목표 주가가 70만 원이라고 막 자막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팔으려다가 그냥 더 올라갈까 봐 못 팔았지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지금 또 자꾸 지금은 더 좀 빠지니까. 그날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언제쯤 또 올라갈런지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믿고 납도 봤는데 계속 빠지니까 걱정이 되시는 것 같고, 그럼 저희가 뭐 전망이 어떤지, 뭐 말씀하셨던 70만 원은 갈 수 있을지, 뭐 전반적으로 같이 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자 현대오토에버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좀 좋으시겠구나 생각하고 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꼭대기에 사셨어요. 자, 어쨌든 사자마자 일단 물려버리신 상태인데 네. 지금 제가 이 말씀하신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조금 먹고 나와버릴까 지금 이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런 현대그룹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지금 최근에 현대그룹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의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로봇 쪽에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는 이런 전환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그룹주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로보틱스, 현대그룹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로보틱스,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스마트 팩토리 다 연동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쪽들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 현대오토에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단기, 중기 다 나눠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중기 관점에서는 당연히 증권사에서 또 목표 주가는 좀 길게 봤을 때 막 목표 주가 그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단기 바로 내일장에서 이렇게 급등이 70만 원 찍어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역시 현대그룹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미래 성장 동력을 생각해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우리 단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좀 탄력 둔화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시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형주들을 보시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보통 현대오토에버는 이런 현대차 주가를 많이 따라가는데 자, 현대차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상징적으로 한 50만 원 근처까지 한번 도달을 해줬거든요. 완전 과열권이에요. 자,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과열 구간 이런 현대그룹주들이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잠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근데 다만 지금 대형주들이 막 추세를 이탈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숨고르기 한번 구간을 거치고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 50만 2천 원의 비중 20%라고 하시면 사실 좀 높은 구간에서 고점 구간에서 매수하신 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매수가 정도 오셨을 때 이럴 땐 반반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절반 정도 한번 매도를 하시고 절반 정도는 추세를 보시면서 좀 더 이런 현대그룹주가 탄력이 받는다든지 어떤 개별 모멘텀의 탄력을 받는다면 좀 더 보시고 55만 원까지 한번 보시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강하게 뚫지 못하고 좀 추세를 꺾이는 흐름이 나와준다 이러면 매수가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다음 눌림을 기다리셨다가 노리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제 최근에 꼭대기에 사셔가지고 마음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다행히도 뭐 매수한 가격 위로는 살짝 올라가는 거는 뭐 단기간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보유 물량의 한 절반 정도는 짧게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물량 갖고 뭐 밀리면 좀 더 사야지 하고 좀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도 바로 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에이징 랜드인데요. 에이징랜드요. 네. 네. 33,800원에 7% 갖고 있거든요. 33,800원에 7%요. 네네. 어떤 점이 좀 고민되실까요? 근데 그거를 사놓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갖고 있으면서 그 매수가 정도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서 좀 수익 보고 나와야 될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계속 어떤 빠지니까 흐름이 일단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를 매수하신 거면 그래도 어떤 반도체 안에서 좀 길게 보고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기는 했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좀 장기적인 전망까지 그러면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최근에 일단 오른 게 없다 보니 가격 부담은 뭐 별로 없긴 하지만 요즘 또 이 좋은 장에 또 안 오르는 거 보면 또 힘은 또 굉장히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에이징랜드 대충 뭐 매입가 부근에 올라오면은 그냥 교체를 할까요?라는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에이징랜드는 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이제 에이징랜드에 대한 이제 키워드는 이제 TSMC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TSMC는 말 그대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인데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주문형 반도체를 직접적인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설계 도면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을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고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TSMC의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이 글로벌 유니칩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현재 신고가입니다, 사실. 그만큼 이제 TSMC 실적이 좋다 보니까 디자인 하우스 기업인 글로벌 유니칩은 신고가를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에이징랜드는 아직까지도 바닥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같은 디자인 하우스지만 글로벌 유니칩은 이제 점유율이 높고 대신 에이징랜드는 점유율이 낮은 기업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뭐 판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고 저는 파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업황은 긍정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오더라도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자리니까 저는 적어도 이제 35,000원 밴드까지는 조금 홀딩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어떨까. 이게 결국에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분명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매입가 살짝 넘어서는 정도에서 일단 좀 끊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포지션 자체가 일단 희소성이 있으니까 굳이 팔기보다는 짚어주신 35,000원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DX요. 포스코 DX요. 네, 요거 매수하실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41,000원이요. 41,000원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고민되거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는지. 추가 매수요. 네, 그러면 지금 비중은 혹시 어느 정도로 들고 계신데요? 10%요. 10%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고 또 뭐 전망이랑 목표가도 궁금하실까요? 네네.
그러면 같이 좀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이 포스코 DX가 지난주부터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꼼짝도 안 했던 기업인데 지난주부터 지금 2차 전지 지금 순환매가 아주 활발하게 지금 들어오면서요. 포스코 DX도 아주 제법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2차 전지 이렇게 올라올 때 잘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라는 견해도 있는데 시작이면 추가 매수고 오히려 또 이번에 이용해서 팔고 나오자 하면은 갖고 있는 물량만 갖고 핸들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나윤호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단기, 중기 한번 접근 전략 세워드리고 싶은데요.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우리 설명 잘해 주셨던 대로 이런 2차 전지, 최근에 순환매 관점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런 섹터들은 2026년 한번 길게 보실 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한번 흐름이 예상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근데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 다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굉장히 단기 관점에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자, 우리 차트를 통해 함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기와 중기 한번 관점 잡아드린다면 먼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찬가지로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한번 이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한번 눌림이 꺾이는 한번 흐름이 나와준다면 여기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음 눌림 구간에서 눌림이 만들어진 다음에 눌림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 재공략을 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고요. 추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많이 오른 구간이기 때문에 추매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우리 접근하시는 전략 잡아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이거 길게, 정말 길게 보고 갖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자, 월봉으로 보신다면 정말 과거에 8만 원 했던 종목이 지금 아직도 절반가량 빠져 있거든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때 낙폭 이후에 어느 정도 이런 굵은 양선이 나와주면서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런 시그널들은 추세 전환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길게 본다면 뭐 갖고 가보셔도 좋겠지만 저는 우리가 좀 매수는 좀 눌림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눌림에서 다시 재공략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궁금해하셨던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단기, 중기 나눠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주키즈님의 종목이고요. 애경케미칼 들어왔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 11,200원이고요. 어떻게요? 이렇게 또 채팅을 주셨습니다. 네, 자 아마 사실 때도 뭐 오른 게 없어서 더 안 빠지겠지 하고 사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물을 타야 되나요? 그냥 냅둘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사실 2080 치약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치약에서 이제 트리클로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1990년도부터는 치약에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이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회수 조치를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애경케미칼에서 생활화학 분야에 대한 매출은 5에서 7%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은 도덕적 관념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 기업이 잘 됐을 때 내 자산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보람을 느끼는고자 하는 마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기업이 과연 내가 믿고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 이게 급등을 해도 내가 믿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신규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이 기업을 살 필요 있어? 야, 그 치약 이미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종목 교체를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손실을 본 것은 금방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의 이미지는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투심이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일단 애경케미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